전 세계 어린이들의 생명과 그 행복을 위협하는 것은 가난과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에 있는 어린이들은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쟁을 계속해서 치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베트남의 어린이들을 만나러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한 줌 햇살조차 들어오기 힘든 좁고 어두운 방. 이곳에 15살 소년 부가 살고 있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달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년을 만나봅니다. 베트남 중부에 자리한 꽝치성. 과거 베트남전의 치열한 접전지였던 이곳 꽝치성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인구 4천여 명의 작은 마을 찡하이 마을에는 원인조차 알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만 40여 명. 엄마들은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 때문에 아이들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쪽 뇌가 없는 아이부터 지적 장애로 고통받는 아이까지 그 증상도 다양합니다. Cực lắm. 4 đứa mà 2 đứa đau, còn 2 đứa kia nó cũng đi học nhưng mà nó bệnh liên tục rồi. 베트남전이 끝난 지 36년. 당시 남과 북을 가르는 접전지로 고엽제를 집중적으로 살포한 이 중부 지역에는 아직도 깊은 상처를 가진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인근 마을에 자리한 또 다른 집. 자식들이 일하러 간 사이 양위슈 할아버지가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혼자 몸도 가누기 힘든 할아버지. 하지만 힘들어도 할아버지가 잊지 않고 챙겨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Phụ ơi, uống nước. Không rồi, uống nước này.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부. 하지만 15살 손자는 제대로 걸을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늘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 하루하루를 보내는 소년. 그에게 이 비좁은 방은 언제부턴가 세상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Thường làm cháu là cho cháu ăn cơm rồi uống nước. Rồi là về mùa hè ra tắm rồi cho cháu đó. Chỉ biết làm chuyện nữa thôi. 제대로 돌봐줄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넉넉하지 못한 살림 때문에 무엇 하나 해줄 수 없는 현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부는 부대로 각자의 공간에서 그렇게 더디게 흘러가는 시간을 견디고 또 견뎌봅니다. 그날 오후 비가 내려서인지 밭일을 나간 엄마가 일찍 돌아왔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엄마. 하루 종일 혼자 있었을 부를 먼저 살핍니다. 엄마가 오니 부의 표정이 한결 밝아집니다. 엄마는 피곤함을 달랠 틈도 없이 서둘러 따뜻한 물부터 준비합니다.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하는 아들을 씻기는 것은 일상이 된 지 오래. 그러나 아무리 데워도 금세 식어버리는 물 때문에 씻을 때마다 몸을 떨어야 하는 아들을 보는 것은 아직도 익숙치 않습니다. 아들의 상태도 옹색한 살림도 점점 나아질 거라는 기대도 잠시. 엄마는 이런 현실을 마주 대할 때면 가슴만 먹먹해집니다. Có nó thì ban thằng đi là học lớp 9, lớp 10 rồi đấy. Mà con chỉ chưa ngồi chơi. Mà thế chơi nhiều khi kể mà khó. Đi làm trên phê khóa rồi để cho phê ở nhà cho con đi tối.
이런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부는 바깥으로 나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어 좁은 방에만 있었지만 엄마가 오면 비로소 자유가 허락됩니다. 열린 문으로 마음껏 돌아다니는 부. 하지만 엄마는 늘 걱정입니다. Có mấy bữa mà mùa hè, nhiều khi đang làm như là bơi sơ hở bơi cho cháu mới đi chơi xong á, bữa ra ngoài giờ đập nước kêu ngoài đã mới biết chạy ra, chưa biết là ở nhà có nhiều khi nguy hiểm nữa rồi nhưng cũng phải gửi cho ốm mà đi làm chơi chi làm nữa.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부에겐 이 평범한 일상이 달콤하기만 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행복한 순간입니다. 늦은 오후, 한국의 한 의료 구호단체에서 부은의 집을 찾았습니다. 병원도 멀고 형편도 어려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었는데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근육, 신경계통의 이 퇴행도 있지만은 또 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폐렴이니 이런 감염되고 이러는 것들도 이 저항력도 떨어지고 모든 이런 다른 부수적인 문제 때문에 일찍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죠. 다리를 좀 보자. 이 강직이 아주 심한데 이거 자꾸 해주면은 훨씬 이게 풀리거든.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으려면 꾸준히 재활 치료를 하는 길뿐. 하지만 녹록지 않은 살림이라 치료는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른들의 전쟁으로 상처를 입은 채 살아가야 하는 소년. 그는 언제쯤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전쟁이 끝난 지 이제 4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아직도 온몸으로 전쟁을 치러내고 있습니다. 참 아이들이 무슨 죄일까? 도대체 저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을까라는 참 원망도 드는데요. 그래도 저 부가 하루 종일 집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엄마가 돌아와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죠, 홍수아 씨. 네. 부가 웃는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함께 미소 짓게 됐는데 좀 저렇게 환한 웃음을 간직한 친구가 저런 장애와 고통을 안게 된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텐데 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런 걱정을 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베트남에는 얼마나 많은 이 아이들이 고엽제로 인한 그 장애를 안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50만 명입니다. 50만 명이요. 내가 지금 40년이 가까이 됐는데. 난 68년도에 월남 참전한 사람입니다. 네. 전쟁 끝난 지가 벌써 40년 다 돼가는데 그 고엽제 후유증이 그렇게 무서운 천형으로 남아 있어서 이 아이들을 위한 우리 한국 국민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일은 아닙니다. 고엽제는 이제 미군이 비행기로 뿌린 건데 자연 파괴가 이렇게 무서운 아이들에 대한 질병으로 연결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스푸너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많은 NGO들이 더 많이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달에 네. 이 베트남 그 현장을 직접 다녀오신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고엽제 피해 어린이들의 보호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따로 없습니까? 예, 베트남에는 그 어린이들을 위한 재활센터가 3곳이 있는데요. 현재 그 재활센터가 운영비가 부족해서 사실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피해자 아이들이 많은데 그 수가 적다 보니까 센터에 머물러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어린이들이 상당히 적은 수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3월에 갔을 때도 사실은 운영비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머물지도 못하고 이제 통근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그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런 재활센터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거. 인력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해서 그 많은 어린이들이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이렇게 어려운 어린이 같은 경우는 그 오토바이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이동을 해야지만 센터를 방문할 수가 있고요. 또 센터를 방문한다 손치더라도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재활치료 전문가나요. 여러 가지 좀 의학적인 기술을 가진 뭐 봉사